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새로운 도구로 수업을 좀 해본다고 조금 버벅거리고 좀 그랬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다시 한번 살짝만 보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무엇인지 일단 배웠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 개의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딱 두 가지의 사건만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시간 순서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분류적인 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조건부 확률 자체가 의미하는 게 어떤 사건 A를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B라는 사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분류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적인 순서의 사건 A, B인 경우에 조금 그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 책에서 질문은 뒤에 일어난 사건이 선행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을 뽑는 사건을 많이 문제에 나옵니다. 주머니에서 뭐 흰 공과 검은 공이 섞여져 있는 주머니에서 예를 들어서 흰 공을 두 개 뽑을 처음 두 개를 뽑을 사건을 사건 A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을 두 개 뽑고 나서 그 공을 보고 그 공과 똑같은 공을 추가로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흰 공 두 개를 뽑을 확률을 B라고 하자는 거죠. 솔직히 이 상황은 시간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사건 A가 먼저 일어났고 사건 B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시험 문제는 PA 바 B를 낸다는 거죠. 즉 B를 선행 사건이라 하고 A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냅니다. 최종적으로 흰 공 두 개를 뽑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먼저 사건에서 또 흰 공 두 개를 뽑았을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시간 순서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어쨌든 이런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 AB라는 그 선행 그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건과 나중에 고려해야 되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별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조건부 확률을 잘 구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그런 조금 응용된 문제들도 여러분이 잘 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조건부 확률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은 일반적인 확률에서 A,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과 사건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여러분이 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도 잘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고요. A,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은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된다고? 전체 분의 A, B가 일어날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굳이 쓰자면 그거는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분의 A 교집합 B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됩니다. 다시 말을 하면 전체 확률분의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 잠시만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네요. 이거 자체가 확률의 정의다, 그죠? NS분의 NA 교집합 B, 그쵸? 이 확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정의하기로는 PA분의 PA 교집합 B라고 쓰지만 이 PA와 PB의 각각 정의가 NS분의 NA 그리고 NS분의 NA 교집합 B. 여기 여기서 많이 보는 거 맞죠? PA A 교집합 B 자체가 이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약분이 돼서 NA분의 NA 교집합 B가 되니까, 그죠? 요놈과 요놈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의 전체
분모가 A라는 사건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확률의 대소관계로 따지면 당연히 전체보다 NA 숫자가 작기 때문에 분모는 작으면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 B를 추려내는 이 조건부 확률이 훨씬 더 확률이 더 크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다음 시간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곱셈 정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그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식을 변형한 게 곱셈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배울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무엇인가? 확률의 곱셈 정리는 도대체 뭔가? 곱의 확률 있죠, 그렇죠? 곱사건 그거랑 비슷합니다. 곱하기에 의해서 표현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A 교집합 B의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AB가 동시 두 사건 AB에 대해서 AB가 일어날 확률 PA 교집합 B를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 봤는데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안에 A 교집합 B의 확률이라는 식이 들어있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B 바 A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바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렇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하고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A 교집합 B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PA라는 확률 자체가 양수니까 곱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PA를 곱했더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B 바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라고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A, B의 그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가정하자는 겁니다. 즉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하고 구해보면 같은 맥락으로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PB는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 이 식을 이쪽에 곱해버리면 PA 교집합 B는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PB 곱하기 PA 바 B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라임이 다르죠. 그렇죠? A, B 바 A, B, A 바 B 그렇죠?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퐁당퐁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PA 곱하기 P, B 바 A, PB를 곱할 거면 PA 바 B로 외우시면 됩니다. 어쨌든 A 교집합 B의 확률은 어떤 사건을 선행사건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공식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얘기는 둘 다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이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확률의 곱셈 정리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유도가 된다. 그래서 공식적인 유도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라는 걸 우리가 일단 생각하고 가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말입니다. A 교집합 B라는 것은 AB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공을 두 개 동시에 뽑는 것처럼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씩 뭔가 사건을 해결한다고 보면 시간 순서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건 일환 A를 정리를 끝난 상황에서 사건 B를 우리가 끌어온다. 조건부 확률적으로 본다면 PA를 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A라는 일이 있은 후에 이 상황 하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확률 자체가 뭐예요? B 바 A잖아요. 그렇죠?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선행 사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후에 일어날 이 확률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영향을 주죠. 그렇죠? 영향을 줍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하에서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한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동시에 둘 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두 사건을 어떻다? 곱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부터 5까지 공이 있는데, 그죠? A라는 사건을 홀수 공을 뽑는 사건이라고 봅시다. 홀수 공을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PA는 뭐가 되겠어요? PA는 5분의 3이 되겠죠. 5개 중에 3개가 홀수니까. 어쨌든 그 중에 하나를 뽑았단 말이잖아요. 그럼 홀수 하나가 사라졌어요. 뭐 1이 없어져도 되고 3이 없어져도 됩니다. 어쨌든 홀수가 하나 사라졌다. 그때 이 B라는 사건을 짝수를 뽑을 확률이라고 봅시다. 짝수. 그럼 어떻게 돼요? 어쨌든 홀수가 하나 사라졌고 남은 거는 항상 홀수 2개, 짝수 2개니까 A가 일어난 상황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시에 홀수를 하나 뽑고 짝수를 하나 뽑을 확률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아마 10분의 3이 될 거예요.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순서는 짝수를 먼저 뽑았느냐 홀수를 먼저 뽑았느냐는 관계없고요. 홀수 1개, 짝수 1개를 뽑을 확률이가 되겠죠. 솔직히 A 교집합 B 자체가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니까 홀수 1개, 짝수 1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 확률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조건부 확률에 의한 이 공식에서 PA 교집합 B를 우리가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왜 PA 곱하기 PB 바 A가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 상황을 읽어보면 이해가 충분히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문제 예를 한 것처럼 실제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풀이를 안 보여주려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여기다 풀이를 할게요. 위쪽에다가 자 풀어봅시다. 여행도서 6권과 자기개발도서 3권이 꽂혀있는 책장. 총 9권이 꽂혀져 있겠다 맞죠? 세민이와 유나가 차례로 책을 한 권씩 꺼내는데 두 사람 모두 자기개발 도서를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세민이가 자기개발을 뽑는 그 사건을 A라고 하고 유나가 뽑는 그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럼 한마디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 자기개발서를 꺼냈다. 모두 꺼냈다. A and B죠. 맞죠? 즉 다시 말하면 PA 교집합 B를 구하라는 말일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순서대로 세민이와 유나가 차례대로 했으니까 세민이가 자기계발서를 뽑고 그 상황에서 유나가 또 자기계발서를 뽑을 확률을 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총 9개 중에서 자기개발도서는 3권이 꽂혀져 있었습니다. 세민이의 확률은 9분의 3이 되겠죠. 세민이가 한 권을 뽑아갔어요. 지금 책꽂이에 자기개발서는 몇 개 들어있다 이제? 이제 2개밖에 없어요. 전체 책은요? 전체 책은 6권 합쳐서 전체는 8권이 되겠죠. 그래서 유나가 세민이가 자기개발서를 뽑은 상황 하에서 즉 한 권이 줄어들었다 맞죠? 전체 권수 자체도 자기개발서도 하나 줄었기 때문에 자기개발서를 뽑을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런 확률이 나오겠죠. 그렇죠?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2번도 비슷한 문제죠. 그렇죠? 네. 숙제로 하시면 하면 되겠고요. 숙제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3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예제 3번 위쪽에다 풀 겁니다. 위쪽에다. 자,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20개의 제비가 들어있다. 총 20개다 이 말입니다. 즉 총 제비의 개수는 20개입니다. 20개입니다. 그때 당첨 제비는 4개. 승민이와 희찬이가 차례로 제비를 하나씩 뽑는데요. 한 번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답니다.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복원이다.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과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각각 구하시오. 아, 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승민이와 희찬이가 차례대로 제비를 뽑고 있기 때문에 승민이가 뽑을 확률을 먼저 구하고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아하. 네, 이 지금 우리 희찬이가 뽑을 확률은 좀 달라지겠네요. 그쵸? 자, 일단은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우리가 뽑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은 사건을 A, 희찬이가 뽑는 상황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그냥 간단하게 총 20장 중에 20개 중에 4개의 당첨 제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끝납니다, 이게. 그쵸?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면 거꾸로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지 못할 확률 6건의 확률이죠. 맞죠? 그래서 5분의 4가 될 겁니다. 됐죠? 왜 이렇게 하냐 하면 희찬이가 우리가 당첨 제비를 뽑을 상황은 자, 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일단은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체 사건 중에서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상황이 있을 건데 이렇게 전체 중에 근데 이 모든 사건은 승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수도 있고 뽑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상황이 4가지가 결정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승민이도 당첨 제비를 뽑고 희찬이도 뽑고 승민이는 뽑았는데 희찬이는 뽑지 못하고 승민이는 못 뽑았는데 희찬이는 뽑고 희찬이는 뽑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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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뽑고 못 뽑고 뽑고 못 뽑고 못 뽑고 이렇게 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승민이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가 먼저 뽑기 때문에 뽑고 나면 끝 또는 못 뽑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희찬이는 승민이가 뽑았느냐 못 뽑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조건부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희찬이의 당첨 확률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승민이가 뽑은 상황에서 희찬이가 뽑을 수 있고요. 요 부분이 요 부분. 즉 희찬이가 당첨을 뽑을 확률은 크게 두 가지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승민이도 뽑고 지도 뽑고 승민이는 당첨을 못 뽑았는데 지는 뽑을 확률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승민이는 못 뽑았는데 미안해요. 못 뽑았는데 지는 뽑을 확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여기 설명 밑에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요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각각을 따로 구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각각을. A 교집합 B는 앞에서 배웠던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배웠던 대로 하면 현재 승민이가 선행 사건이잖아요. 맞죠? 승민이가 뽑았다. 그럼 뽑은 상황에서 희찬이도 뽑았다. 그죠? 맞습니까? 1번. 그 다음에 2번. 승민이가 못 뽑았는데 희찬이는 뽑거든요. 그러면 항상 선행 사건은 지금 승민이기 때문에 승민이를 먼저 적용시키고 승민이가 이 상황일 때 희찬이는 제비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 말입니다. 5분의 1이었고요. 그렇죠? 계산하면 그러면 총 제비가 19장 남아 있었는데 그렇죠? 승민이가 뽑았기 때문에 총 제비 숫자도 하나 줄었죠. 자, 요 상황은 승민이가 못 뽑았어요. 못 뽑았는데 한 장 줄었고요. 희찬이는 남아있는
4장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계산해주면 9, 5, 45, 5, 95분의 3이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얘를 계산해주면 95분의 16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더하기로 되어 있죠. 맞죠? 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더하기로. 요 상황 또는 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더하면 결론적으로 희찬이가 뽑을 확률은 95분의 19가 되겠죠. 희찬이. 앞에서도 밝혔지만 승민이는 그냥 5분의 1로 끝납니다. 됐죠?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 곱셈 정리의 꽃입니다. 이 문제가.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승민이는 먼저 뽑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뽑느냐 안 뽑느냐만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승민이의 확률은 총 20개 중에 당첨 대비 4개에 해당하는 그냥 20분의 4. 그래서 5분의 1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풀이를 그냥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런데 희찬이의 경우는 제가 그렸던 그림과 조금은 다르지만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 저는 일부러 동그라미 2개로 하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크게 전체 사건을 보면 승민이의 입장에서 보면 승민이가 당첨 뽑는다 못 뽑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희찬이 입장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희찬이 성공.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가 A 교집합 B. 왜냐하면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다가 이 전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가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승민이는 못 뽑고 희찬이는 뽑는데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합쳐야지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된다라는 거죠.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 그래서 이 두 개를 따로 구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항상 먼저 일어나는 게 승민이의 사건이기 때문에 승민이의 사건을 먼저 쓰고 그 상황 하에서 희찬이의 당첨 제비 확률을 조건부 확률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실제 확률을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맞죠? 20개 중에 4개, 즉 5분의 1의 확률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첨 제비도 하나 없어지고 전체 제비도 하나 빠지니까 19분의 3. 됐죠? 마찬가지. 실패를 해야 되니까 20분의 16의 확률이 될 거고요. 맞죠? 승민이는. 그 상황에서 당첨 제비는 그대로인데 전체 제비는 하나 줄었으니까 19분의 4. 됐나요? 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희찬이가 당첨을 뽑을 확률에 속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희찬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알겠죠? 기말고사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약분이 되네요. 맞죠? 95분의 19가 약분이 되네요. 어이구야. 갑자기 처음으로 넘어왔어요. 잠시만요. 야, 이 공학적인 이 도구가 저를 힘들게 하네요. 더 센 점. 했던 거고요. 네, 이제 나오네요. 네. 네.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돼서 5분의 1이 되죠. 95가 아까 전에 맞죠? 19 곱하기 5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5분의 1.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신기하게도 누가 먼저 뽑느냐가 제비를 뽑는다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뜻은. 그렇죠. 우리가 보통 20개 중에 뭐 런닝맨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항상 누가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먼저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하지만 먼저 하나 나중에 하나 이 제비를 뽑아서 없애는 상황에서 복원을 하면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희한하게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똑같더라. 근데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죠. 심리적으로. 여러분 예능을 봐도 그렇겠지만 누군가 앞에서 당첨을 뽑아 제끼면 내가 막 불안합니다. 어떻게 되지? 그렇죠. 실제로는 즉 뽑기 직전에 아무도 시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뽑느냐가 확률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근데 누가 먼저 뽑아요. 하나를.
근데 꽝을 뽑았어요. 그럼 실제로 나의 당첨 확률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누군가 당첨을 뽑았다? 그러면 순서에 의한 결론적으로 보면 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내가 당첨의 확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먼저 하느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꽝을 뽑아 제끼면 결론적으로 나의 확률은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앞에서 다 당첨을 뽑으면 결론적으로 나는 당첨을 뽑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사실은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날의 복불복에 따라서 앞에서 누가 많이 뽑으면 결론적으로 나도 안 되고 또 앞에서 적게 뽑으면 또 내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런닝맨 예를 많이 들어서 죄송한데요. 그 런닝볼을 넣어가지고 그쵸? 런닝볼을 그 많이 획득한 사람이 그 로또 같은데 공을 집어넣어가지고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개밖에 없었던 사람이 당첨될 때도 있고 맞죠? 벌칙공을 많이 넣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스럽게 또 그 사람이 또 뽑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확률이라는 게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확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또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 도박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우리가 도전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쪽박을 차게 되죠. 그렇죠? 네. 실제로 도박판에 들어가서 돈을 따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 전부 다 그 업자들이 다 끌어가지. 그렇죠? 영화니까 그 타짜 이런 영화에서 보면 영화니까 이제 주인공이 따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확률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또 그 뭐 도박이나 뭐 어떤 로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실제로 이 예제 3번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 문제 3번도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래라면 에이즈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ADHD로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문제.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돌아오는 만나는 그 주에 제가 다시 여러분 같이 그 교실에서 수업할 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숙제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도전은. 네. 네, 조건부 확률 자체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설명하기 되게 어려울 만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계속 다루다 보면 또 좀 가깝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접해보느냐 아니면 내가 어렵다고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요놈이 이제 더 친해질 수도 있고 이제 사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실 조건부 확률 문제 자체를 한번 접해보면 몇 문제가 없습니다. 정해진 문제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워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습을 해서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수업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